헬스조선 상례 서비스 3일의 약속.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월 5일 법무장관에 지명됐죠. 올해 61살, 사법연수원 14기 판사 출신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초대 법무장관을 했던 강금실 씨, 지금은 법무법인 원의 대표 변호사로 있습니다. 강금실 전 법무장관은 올해 62살, 사법연수원 13기 판사 출신입니다. 추미애, 강금실, 이 두 사람은 나이가 1살 차이로 비슷하고 사법고시도 한 해 차이로 비슷한 때 했고 둘 다 판사 출신입니다. 물론 둘 다 여성입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을 외쳐온 사람들이죠. 물론 둘 다 좌파 진보 정권인 노무현, 문재인 두 정권에서 법무장관이 되려는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강금실, 추미애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판박이다, 데자뷰 현상이다, 데칼코마니 같다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 임명까지 받는다면 강금실 전 법무장관과 비슷한 행로를 걷게 될 것인가? 아니면 전혀 다른 상황과 조건에 놓여 있는가? 어디가 같고 어디가 다른가? 두 사람의 첫 번째 임무는 검찰개혁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그러니까 2003년 2월 강금실 당시 민변 부회장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했죠. 그때도 지금처럼 중수부 폐지,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이른바 공비처, 이것의 설치가 핵심 이슈였습니다. 마치 그때와 판박이처럼 지금의 법무부도 특수부 같은 직접수사부서 41곳 폐지, 공수처 설치, 이것을 앞장서서 진행하고 있는 중이죠. 16년이라는 세월의 간극이 있는데도 어쩌면 이렇게 찍어낸 듯이 똑같은지 놀라울 뿐입니다. 강금실 장관 때 검찰총장은 송광수 현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입니다. 송광수 검찰총장은 당시 대선자금 수사를 이끌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참모이자 실세 중 실세였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구속했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송광수 전 총장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집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서 청와대에 들어와서 얘기 좀 합시다 라고 했던 일화를 소개하시더군요. 그때 송 총장은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해서 내가 지금 대통령을 만나면 대선자금 수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국민들이 그 공정성을 인정하겠습니까? 하는 말로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오라는 말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은 중수부 폐지 움직임에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차라리 내 목을 치라 이렇게 맞서기도 했습니다. 송광수 총장은 노무현 정권에서 검찰총장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그때 노무현 대통령도 우여곡절 끝에 송 총장을 임명한 것이 처음부터 그를 검찰총장으로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송 총장은 권력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검찰이 되기를 거부했고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강금실 법무장관과도 사뭇 긴장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런 대목도 어쩌면 지금 상황과 거의 판박이로 겹치는지 마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데칼코마니 판화를 찍어 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의 윤석열 검찰총장도 실세 중의 실세인 조국 전 민정수석의 일가족 비리를 겨냥했고 청와대와 집권당의 온갖 직간접 압박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강금실 전 법무장관의 검찰개혁은 그 뒤 흐지부지 됐고 부임 1년 5개월 만에 전격 교체됐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도 불과 한 달 남짓 만에 불명예 낙마했습니다. 그렇다면 강금실, 추미애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강금실 장관은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보다 11기수 후배였습니다. 강금실, 송광수 갈등설이 불거질 때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친 강금실 장관은 송광수 총장의 팔짱을 끼고 밥집을 나왔습니다. 톡톡 튀는 발언과 남다른 패션 감각으로 가수 이효리를 빗대 강효리 이렇게도 불렸습니다. 반면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는 5선 의원의 집권당 대표까지 지냈죠. 또 윤석열 검찰총장보다 9기수 선배입니다.
좀처럼 타협하지 않는 성향 때문에 프랑스의 잔다르크에 빗대 추다르크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추미애 후보자가 지명된 다음 날 축하한다는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16년 전 강금실 송광수 때와는 달리 이번에 추미애 윤석열은 새로운 관계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전망은 곧 있게 될 검찰 인사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추미애 후보자는 공석인 검사장급 6자리를 포함해서 대대적인 검찰 인선에 나설 것이라고 합니다. 추미애 후보자가 윤석열 총장에게 반기를 드는 검사들로 그를 포위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청와대에 맞서 있는 윤석열 총장의 손발을 자르고 그를 투명인간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공작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검찰 고위직은 물론이고 지금 청와대의 칼을 끝을 겨누고 있는 그러한 수사를 진행 중인 젊은 검사들이 어디로 가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그들이 수사 현장을 떠나게 된다든지 좌천성 불이익을 당한다면 그 또한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법무부가 없애겠다는 41곳 직접수사 부사 중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공공수사 2부, 유재수 감찰문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정권이라면 법치를 총괄하는 법무장관 자리에는 정치적 중립이 확실한 사람을 앉혀야 옳습니다. 조국 씨처럼 청와대 사람, 대통령의 오른팔, 그리고 추미애 씨처럼 집권 여당 대표였던 사람은 옳지 않습니다. 추미애 씨는 최소한 지금이라도 민주당에서 탈당해야 합니다. 또 추미애 후보자는 2017년 9월 국회 대표연설에서 토지 국유화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지세를 높여 지주들이 땅을 팔도록 유도하고 이를 국가가 사들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헨리 조지가 살아 있었다면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이 타당하다고 했을 것이다. 그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타당하다. 자, 불과 2년 전에 중국식 토지 제도를 외쳤던 사람이 지금 법무장관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